그날 밤 복도를 지나다 반쯤 열린 시아버지 방문 사이로 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어깨선과 근육의 결들, 34년을 살아오며 지켜온 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 시아버지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손이 문틀을 움켜쥐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2층 집안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불 끄셨나 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눈은 이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33년 차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외로움과 호기심, 그리고 너무나도 강렬했던 그 시각적 충격이 모든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어차피 본 거 아니냐? 시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4년을 살아오며 지켜온 도덕과 상식이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남편 도윤이가 사우디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연아, 1년만 참아. 돌아오면 제대로 보상해줄게. 그렇게 말하고 떠난 남편. 처음 한 달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차와 업무에 치이다 보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센터에서 휴직을 권유했습니다. 한 선생님, 미안한데 당분간 수업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회원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원장님의 미안한 얼굴을 보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경기도 분당의 34평 아파트. 깨끗하고 좋지만 혼자 있으니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던 어느 날 남편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아버님이 요새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러서 말동무 좀 해드려.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죠.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충남 천안 근교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셨어요. 저희가 가끔 찾아뵙긴 했지만 남편이 해외로 나간 후로는 거의 못 뵀습니다. 알았어, 나 시간 많으니까 자주 들를게. 다음 날 저는 KTX를 타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30분쯤 가니 한적한 전원 마을이 나왔어요. 시아버지 댁은 담장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미꽃이 가득 피어 있었죠. 아버님, 저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갑자기 웬일이냐? 시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셨어요. 키가 180cm는 넉넉히 되는 큰 체구에 은발을 깔끔하게 뒤로 넘기신 모습, 회색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팔뚝의 근육선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이가 자주 들르래요. 아버님 외로우시다고. 뭘? 괜찮은데.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감돌았어요. 식탁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로 보이는 김치가 놓여 있었죠. 아버님, 혼자 드세요? 응. 저녁에 한 잔씩 하는 게 낙이지 뭐.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짠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이렇게 혼자 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냉장고에 뭐 있어요? 아, 됐어. 그냥 배달. 안 돼요. 제가 요리 좀 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김치, 소시지 정도만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는 근처 마트에서 삼겹살과 야채를 사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아버지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래, 고마워라. 시아버지는 제 요리를 드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들이 요리를 잘해. 맛있다. 에이, 뭐려. 제가 필라테스 센터 쉬는 동안 자주 올게요. 아버님 운동도 좀 시켜드리고.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운동? 내 나이에? 당연하죠. 아버님 나이면 더 운동하셔야 해요. 근력 유지가 중요해요. 사실 시아버지는 운동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체격이 좋으셨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혼자 계시니 활동량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을 먹고 저는 거실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쭉 펴시고. 네, 좋아요. 운동복 차림에 제가 시범을 보이자 시아버지는 조금 어색해 하시면서도 따라 하셨어요. 레깅스와 크롭티를 입은 제 모습이 불편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시아버지는 진지하게 동작을 따라 하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아버님 체력 좋으신데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허허, 그래. 젊었을 때 운동 좀 했거든. 그렇게 1시간쯤 운동을 하고 나니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KTX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요가 매트와 운동 도구를 챙겨갔죠. 시아버지는 제가 오는 걸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어서 와. 오늘도 운동 가르쳐 줄 거지? 네, 오늘은 코어 운동해 볼까요?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저는 플랭크 자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자세로 30초만 버티세요. 이게 별거냐? 시아버지는 자신만만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20초쯤 지나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복근을 쓰셔야 해요. 아랫배에 힘 주시고. 저는 시아버지 옆에서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 몸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레깅스에 밀착된 엉덩이 라인, 크롭티 사이로 드러난 복근.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아, 그래. 괜찮아. 시아버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방금 그 눈빛이 단순히 운동 지도를 받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천안을 찾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시아버지 운동 지도였지만 사실 저도 외로웠던 거예요. 남편은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어 먹고 갈게요. 그래. 고마워라. 너 때문에 요새 밥맛이 돌아왔어.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했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아니, 부부보다 더 편한 느낌이랄까요? 서연아, 도윤이는 잘 지내냐? 네, 바쁜 것 같아요. 연락이 좀 뜸하긴 한데. 그놈이 원래 가족한테 무심한 편이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일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서운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도 없고
남편은 해외에 있고 34살의 저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6월이 되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천안으로 가던 중 폭우가 쏟아졌어요. KTX 안에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위험하니까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이미 천안역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빗속에서 택시를 타고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옷이 다 젖었지만 왠지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서연아, 왜 온 거야? 옷이 다 젖었잖아. 괜찮아요. 샤워 좀 하고 말릴게요. 시아버지는 수건을 가져다 주셨고 저는 2층 욕실로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을 적시자 긴장이 풀렸어요. 한참을 샤워하고 나오니 문 앞에 시아버지의 티셔츠와 반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세탁기에 넣어뒀어. 저거 입어.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의 옷을 입으니 헐렁했지만 편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시아버지는 소주를 따르고 계셨어요. 한잔할래? 네, 좋아요. 우리는 마주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많이 외롭지?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조금요. 나도 그래. 혼자 사니까 외로워 죽겠어.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신 분의 눈에서 깊은 고독이 보였어요. 아버님도 재혼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무슨, 나이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혼자 계시긴 힘드실 텐데. 힘들지. 밤이 제일 힘들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 저도 밤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혼자 누워 있으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도 밤이 힘들어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보셨어요. 그 시선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더 마실래? 네. 우리는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모든 게 몽롱해졌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마지막 기차는 이미 끊겼습니다. 아버님,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그래, 2층 빈 방 써. 저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빈 방은 시아버지 방 바로 옆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가는데 시아버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들여다본 시아버지의 방.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 상의를 벗은 채 달빛을 받고 있었어요. 67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가슴과 복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얇은 이불로 덮인 부분. 하지만 천은 턱없이 작았고 그 윤곽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크기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34년을 살면서 남자 몸은 남편 것밖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제가 아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어요. 저게 정말 가능한 거야?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어요. 누구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냐? 시아버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됐어. 가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단단한 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엄청난 크기. 저도 모르게 손이 제 몸 아래로 향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저는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혼자 욕망을 달랬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기진맥진해져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쌀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어야 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계셨는데 제 발소리를 듣자 고개를 들었어요. 잘 잤니?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서연아. 네. 어젯밤 일은 잊어줘. 내가 실수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문을 열고 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그날 점심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의 몸.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TV를 보고 책을 읽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시아버지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연락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벽은 제 욕망을 막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천안행 기차를 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계셨어요. 민소매 티셔츠를 입으신 시아버지의 팔뚝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왜 왔어? 그냥 아버님 보고 싶어서요.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와. 땀 좀 닦고 올게. 시아버지는 2층으로 올라가셨고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어요. 거기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시아버지. 화려한 양복을 입고 클럽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가득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더 놀라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새기는 중인 시아버지. 카메라를 보며 거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 시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보지 마.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샤워를 하고 오셨는지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내 과거야. 부끄러운 과거지. 시아버지가 사진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 궁금해요.
아버님이 뭐 하셨는지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흥업소? 나는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했어.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미친 듯이 벌렸지. 하루에 수천만 원씩 들어왔어. 여자들도 셀 수 없이 많았고 시아버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부질없더라. 사람이 늙으면 다 똑같아. 돈도 여자도 명예도 다 사라져. 그럼 그 문신도 그때? 응, 젊었을 때 새긴 거야. 저는 시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르신이 아니었어요. 한때 밤의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 수많은 여자를 품었던 남자, 그리고 그 흔적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사람. 서연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내 더러운 과거.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과거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다 보여주실래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도 얼어붙었어요. 서연아, 궁금해요. 제대로 보고 싶어요.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성이 사라지고 욕망만 남았어요.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단한 근육, 백발과 대조되는 탄탄한 몸. 이게 내 과거의 흔적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피부의 촉감, 울퉁불퉁한 근육의 결. 서연아, 그만해. 싫어요. 저는 두 손으로 시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왜요? 너는 내 며느리고 나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시아버지의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남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땀과 샴푸가 섞인 어른 남자의 향기. 서연아, 정말 안 돼. 하지만 시아버지의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등 근육이 긴장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마주 봤어요. 67세의 남자, 33살 차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모든 상식이 우리를 막았지만 욕망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 본 거 진짜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보여주세요. 제대로.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너한테 보여줄 게 아니야. 왜요? 이미 봤는데. 서연아, 그건 내가 젊었을 때 실수로 한 수술 때문이야. 수술? 응, 수술.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거든.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20대 때 미친 짓을 했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후회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불편해요? 속옷도 제대로 안 맞아. 여름엔 찌는 것 같고, 나이 들어서 더 후회돼.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호기심과 욕망이 뒤섞였어요. 만져봐도 돼요? 미쳤냐?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시아버지의 바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시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한 거지? 저는 황급히 손을 뗐어요. 시아버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됐어. 나가봐. 오늘은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저는 비틀거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시아버지는 티셔츠를 다시 입고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서연아. 네. 미안해. 내가 내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금이 갔다는 걸,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저는 시아버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 단단한 몸, 그리고 감춰진 비밀.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다시 제 몸을 만졌습니다.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그의 촉감을 상상하며 나 정말 미친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욕망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잘 지내? 응. 바빠 죽겠어. 너는? 나도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혼자 욕망을 달랬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글쎄, 한 6개월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6개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여보, 나 외로워. 조금만 참아.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천안에 가기로.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2주 후 저는 다시 시아버지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어준 시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 또 왔구나. 네. 괜찮죠? 들어와. 저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1박 2일 칫솔과 여벌 옷까지 챙겨왔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있으려고요. 그래. 시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온 걸 싫어하시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웠던 눈빛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저녁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모든 신경은 옆에 앉은 시아버지께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너 요새 남편한테 연락은 하냐? 가끔요. 바쁘대요. 그놈이 가족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일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섭섭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일이 중요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너 외롭지?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외로워요. 나도 그래.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큰 손, 따뜻한 온기. 아버님,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새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시아버지의 은발이 빛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자꾸 내 생각이 나. 젊은 너의 모습이 날 미치게 만들어. 시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님도 저를? 응. 너도 나를 생각하냐? 네. 매일 밤 저는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턱을 들어 올렸어요. 나도 너를 생각해. 그 순간 시아버지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가벼운 키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버님, 서연아, 나 멈춰야 하냐? 아니요.
계속해주세요. 허락이 떨어지자 시아버지의 키스가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손이 시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은발. 저보다 33살 많은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름답구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너는 정말 아름다워. 시아버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났어요.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졌지만 그건 의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시아버지의 감탄에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34세의 제 몸이 67세의 남자를 이렇게 흥분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버님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제대로.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놀라지 마. 말했잖아. 젊었을 때 한 수술 때문이야.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저게 진짜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후회하고 살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걸로 어떡해. 그래서 내가 고생이야. 여자들이 다 도망가거든. 시아버지의 쓴웃음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망가지 않을게요. 서연아, 너 진심이냐?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숙련된 손길로 저를 쓰다듬었습니다. 젊었을 때 수많은 여자를 상대했던 경험이 느껴졌어요.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뻐. 정말 예뻐. 시아버지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너무 빠르게 가면 안 돼. 왜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냐? 천천히 가야 해.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시아버지의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럼 내일 생각해보자. 우리는 옷을 입고 각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의 일들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내려오셨을 때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한숨도 못 잤어.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시아버지를 위해 운동을 시켜드렸어요. 진짜 운동. 플랭크, 스쿼트, 스트레칭. 오늘은 제대로 된 운동이네. 당연하죠. 어제는 다른 운동이었잖아요. 제 농담에 시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스킨십을 했어요. 자세를 교정한다는 핑계로 몸을 만지고 서로를 느꼈습니다. 아버님, 이 자세에서 10초만 버티세요. 알았어. 하지만 제 손이 시아버지의 허벅지를 쓰다듬자 시아버지의 자세가 무너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 후후, 미안해요.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마당에 나갔어요.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예쁘죠? 응.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야.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 매일 보고 싶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를 만나서 조금은 외로움이 덜해. 저도요. 아버님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67세와 34세. 시아버지와 며느리.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였어요. 서연아. 네.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시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어요. 왜 왔어? 같이 자고 싶어서요.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와. 저는 시아버지 침대로 들어갔어요.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해요. 너도. 우리는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아버님, 응? 내일도 같이 있어도 돼요? 그래. 원하는 만큼 있어. 저는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박동.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행복은 끝날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면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라. 내일 또 놀아주마. 네.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편안한 잠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시아버지와 제가 함께 있는 꿈. 나이도 관계도 상관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됐으면.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천안으로 갔어요. 명목은 시아버지 돌보기였지만 실제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서로를 탐구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하지만 아직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망설였거든요. 서연아, 그건 진짜 하면 안 돼. 왜요? 그건 완전히 선을 넘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애무 정도였잖아.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너는 내 며느리고 나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7월 중순, 장마가 절정에 달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댁에 있던 저는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정전이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괜찮냐? 네,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손전등을 들고 내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손전등. 그 빛에 비친 시아버지의 얼굴. 배전반 확인해 볼게.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빛 속에서 한참을 계셨어요. 다시 들어오셨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어. 한전에 전화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는 내일 아침에나 올 거야. 그럼 오늘 밤은 촛불 켜고 있어야지. 시아버지는 서랍에서 촛불을 꺼내 거실에 켜두셨습니다. 은은한 촛불 아래 젖은 옷을 입은 시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님, 옷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그래야겠네. 시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제가 말려드릴게요.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촛불을 하나 들고 간 저는 시아버지께 수건을 건네드렸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서연아, 가만히 계세요. 저는 수건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목을, 어깨를, 그리고 젖은 티셔츠를 벗겼어요. 촛불 아래 드러난 시아버지의 상체. 물방울이 근육 사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다워요. 뭐가? 아버님 몸이요.
저는 수건으로 시아버지의 등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서연아, 벗으셔야 해요. 안 그럼 감기 걸려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 돼. 왜요? 그건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는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욕망과 이성이 싸우고 있는 눈빛. 아버님, 응? 오늘은 끝까지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밤만큼은 저는 시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시아버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강하게,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정말 괜찮은 거냐? 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 같은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촛불이 흔들리며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습니다. 엉켜있는 두 개의 그림자.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괜찮냐? 네. 해주세요.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제 몸에 닿았습니다. 아름답다. 시아버지의 감탄에 저는 부끄러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 뜨고 봐. 서로를 보면서 저는 눈을 떴어요. 시아버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죠. 서연아. 네. 사랑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도 사랑해요. 시아버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67세와 34세. 시아버지와 며느리.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안에서는 우리의 호흡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그분을 꽉 안고 있었어요. 서연아. 네. 후회. 아냐. 아니요. 전혀. 시아버지가 옆에 누워 저를 안았어요.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응? 이게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현실이. 좋네요. 그래. 나도 좋아. 시아버지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자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나도.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후에 잠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평화로웠습니다. 꿈속에서도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떨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전은 복구된 것 같았어요. 일어났니? 시아버지도 깨어 계셨습니다. 네. 잘 잤어요. 나도. 우리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배고프지? 아침 먹자. 네. 샤워를 하고 내려가니 시아버지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앉아. 오늘은 내가 해줄게. 고마워요. 계란찜과 토스트.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아. 네. 어젯밤 이후로 우리 관계가 바뀐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젠가 끝이 올 거야. 도윤이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아침을 먹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아침 햇살 아래서 촛불 없이 우리는 서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서연아. 아버님도요. 두 번째는 더 여유로웠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구하며 천천히 즐겼어요. 시아버지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세심하게 탐색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됐을 때 저는 어젯밤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더 깊은 연결, 단순히 몸만이 아닌 마음까지 이어진 느낌. 사랑해,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우리는 오전 내내 침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쉬고 다시 사랑하고 점심때쯤 되어서야 침대에서 나왔어요. 배고파 죽겠다.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뒤에서 저를 껴안았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 저도요. 마치 신혼부부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신혼부부가 될 수 없었어요. 이미 각자의 자리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나도.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옆에 있는 시아버지께 향해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저는 집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비우면 의심받을 수도 있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현관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마지막 키스를 하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것,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하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시아버지 생각만 났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또 가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시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우리는 어딘가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행복을 누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금단의 관계라 해도, 아무리 잘못된 사랑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천안에서 살았어요. 집에는 옷 갈아입으러 잠깐 들르는 정도였죠. 시아버지와 저는 연인이 됐습니다. 나이 차이도 관계도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운동하고 정원을 가꾸고 사랑을 나눴어요.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월 중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들어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갑자기? 응.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끝났어. 1년 있을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끝났네. 그래. 왜? 안 기뻐? 빨리 보고 싶지 않아? 아니. 기뻐. 근데 갑작스러워서.
미안. 나도 갑자기 결정된 거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왜?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다음 주에 돌아온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언젠가 올 일이었지. 아버님, 저 어떡해요? 진정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올 수 있어? 네. 저는 황급히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셨어요. 울지 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시아버지가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차를 끓여주셨어요. 진정하고 얘기하자. 네. 저는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버님, 우리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끝내는 거. 도윤이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돌아가는 거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하는 거. 도윤이 몰래.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울 거야.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끝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시간 좀 줘.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간절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서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울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애절했어요. 절대 잊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요. 평생 기억할게요.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싫었어요. 잠들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현실로 돌아가야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응? 저, 계속하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해? 네. 아버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너 없이는. 시아버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해. 도윤이한테 들키면 안 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너 필라테스 센터 복직하면 돼. 그럼 일한다는 핑계로 나올 수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나는 병원 정기검진 다닌다고 하면 돼. 서울 와서 너 만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 몰래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월요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공항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어요. 어서 와. 고생했어. 아이고, 힘들었어.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다. 남편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심하고 일 얘기만 하고 앞으로는 국내 근무야. 더 이상 해외 안 나가도 돼. 그래. 다행이다.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시아버지를 만나기 더 어려울 텐데. 아,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내일 같이 갈까? 아니, 나 혼자 갈게. 당신 피곤하잖아. 그래. 그럼 너 다녀와. 다음 날 저는 천안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버님,
왔구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했어요. 도윤이 어때?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두르며 조심스럽게.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 글쎄, 핑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연락할게. 병원 검진 일정 잡아서.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어요. 서울의 모텔에서 혹은 시아버지 댁에서 남편이 출장 갈 때.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했고 시간에 쫓겼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랑 매일 같이 있고 싶은데. 아버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늦어진 거예요. 설마.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2줄. 임신이었습니다. 어떡하지? 패닉이 왔어요. 이게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관계를 가졌고 시아버지와도 만날 때마다 했으니까. 하지만 타이밍을 계산해 보니 시아버지 아이일 확률이 높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뭐? 어떡해요? 이거 진정해. 일단 만나자. 우리는 급히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확실해? 네. 테스트기로 확인했어요. 도윤이 아이일 수도 있잖아. 타이밍상. 아버님, 아이일 확률이 높아요.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지워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낳는다면 시아버지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인 척 키워야 했어요. 하지만 지운다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일주일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을래요. 확실해? 네. 이게 아버님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저도 원했던 거예요.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진짜? 야, 축하해.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자기 아이인 줄 알고.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응. 축하해.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지.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을 때 시아버지는 연기를 하셨어요. 오, 그래. 축하한다. 내 손주가 생기는구나. 네, 아버지. 잘 키울게요. 전화를 끊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잡한 감정에 빠졌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손주로 봐야 했고, 저는 남편을 속이며 살아야 했으니까. 출산까지 8개월. 그 기간 동안 시아버지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남편 몰래. 배가 불러오네. 네. 아버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닮아야 의심 안 받아. 그것도 그렇네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이. 네. 우리 아이. 불법적인 관계. 금단의 사랑. 하지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출산일.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힘내. 잘할 수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뒤에 서 있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곧 만나요. 진통이 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드디어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예쁜 아기. 우리 아들. 남편이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복도에 서서 창문 너머로 아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 태어났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시아버지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서연아, 아버님, 우리 아이 봤어?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 닮았어? 조금요. 눈이랑 코가.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어요. 내 아들인데 손주라고 해야 하네. 미안해요. 아버님, 아니야. 괜찮아.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아이가 크면서 닮은 부분이 많아질 거야. 네. 조심할게요. 사랑해,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그렇게 우리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됐고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아빠는 할아버지였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름은 준서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준서 이리 와봐. 시아버지가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주를 안는 할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우리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할아버지와 손주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걸. 할아버지 닮았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할아버지 빼박이에요. 저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슬아슬했어요. 너무 닮으면 들킬 수도 있는데.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틈틈이 만났어요. 요새 어때? 힘들어요. 거짓말하며 사는 게. 나도 그래. 우리 아들을 손주라고 불러야 하니까. 미안해요.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우리는 호텔방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가능한 한 오래. 그래. 오래오래 함께해요. 현재 준서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72세가 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젊어 보이세요. 저는 39세.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달에 2-3번 만나고 사랑을 나눠요. 아빠, 할아버지 왔어. 준서가 뛰어와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시아버지가 준서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우리 아들. 시아버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고기 먹으러 가자. 좋아요. 우리 가족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아빠, 엄마, 아이, 그리고 할아버지.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의 금단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준서 건강하게 자라자. 남편이 말했고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각자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 준서를 재운 후 저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시아버지께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행복했어. 우리 아들 보니까. 사랑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영원히 사랑해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시아버지도, 저도, 심지어 준서도. 남편은 모르는 게 약이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관계를 지켜나갔습니다. 이 비밀이 평생 묻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준서를 데리고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꿈속에서라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문틈 사이로 본 시아버지의 비밀.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시아버지와의 사랑을, 준서를, 이 모든 순간을. 그리고 이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의 것으로 남을 거예요. 그날 밤처럼 끝나지 않은 채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